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렸을 땐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잘 자란 것 같은데 이렇게 부모 입장이 되어보니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저도 제 자녀를 떠올리게 되었죠.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식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이 나타난다면 그게 누구든지 온몸으로 막아내고 설령 내가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나 자신을 잊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불편한 감정으로 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때문에 남보다 못한 경험을 했던 분들 공감하시나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 고통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해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는 그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인생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때때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서 자연히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과 자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주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법이죠. 일상에서 사소한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강화하려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지킨다면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대할 때 무조건적인 소유감보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그저 흔한 인간관계의 일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나도 힘들고 아프다고 털어놓으면 됩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함으로써 관계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자유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나 자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풍요로운 관계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통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거리를 두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들을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내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관계가 피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로 다른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조차도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서로의 룰과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게 되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을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서로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를 잘못 사랑하려 노력한 끝은 공황장애가 될 수 있다는 유명한 김창욱 강사의 말처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그들이 고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정신을 기르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화 주디에서 자식은 심장과 같다는 명대사가 있듯이 자식은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가 이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5가지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기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노력과 그들이 해낸 작은 성취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끔 가족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인정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을 때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불이 켜져 있었던 걸 봤어. 결과가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가 쉽지 않지만 연습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잘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건강한 이별입니다.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남의 이유는 헤어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뗄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자녀가 독립하는 과정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이별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이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인에게는 자신만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마음의 영역에서도 신체의 영역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간의 경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폭력입니다. 아니, 분명한 폭력입니다. 경계를 잘 지키려면 상대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많은 배려와 경계 지키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니까요. 예의를 지키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도록 기분 좋게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섭과 조언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죠. 간섭은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고, 조언은 상대방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섭이 늘어나면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간섭하기 전에 자신의 태도가 적절한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조언한다고 해도 자녀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언을 받을 때 같은 연령대나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듣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쉽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하면서도 왜 가족에게는 그리 어렵게 느껴질까요? 오늘부터는 용기를 내어 가족에게 더 많은 애정과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고 심지어 잠도 잘 잔다고 하네요. 이는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홀로 왔고 홀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여정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긴 여정을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타인이나 외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삶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종종 그 역할에 충실하려 애쓰지만 반복되는 각본에 갇혀 진정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직하지 못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성장시키는데 소홀했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역할에 갇혀 진정한 자유를 맞닥뜨리면 오히려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혼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지만
바로 여기서 자유와 외로움을 혼동하는 실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와 배우자,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내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열정을 일깨워 보세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나를 그만큼 사랑해 줄까요? 혹시 최근에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스스로에게 그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나요? 혼자만의 여행은 스스로를 탐험하는 멋진 모험입니다. 깊은 밤, 달빛 아래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생각을 가득 채워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의 사고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되새기면 우리의 영혼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니까요. 그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 힘써온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며 이뤄온 나의 삶을 더 살아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걸어온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제 충분히 잘해왔으니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천천히 걸어갈 시간을 주세요.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몸과 마음이 지친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 그리고 힘찬 응원의 말을 건네주세요. 욕심 부리거나 실수했던 순간들마저도 너그럽게 감싸 안고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세히 보기 싫었던 얼굴일지도 모르지만 그 얼굴에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거울 속 내 얼굴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아요.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30년 전 사진 속 얼굴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안쓰러움이 밀려올지도 모르겠지만 내 얼굴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동안 내 얼굴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얼굴의 주름이 이렇게 늘었는지 피부가 예전처럼 맑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한때는 거울 속 얼굴에서 신혼의 설렘이 가득했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였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웃으며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바로 그 얼굴이 이제는 부모님과 닮아버린 모습으로 거울 속에 서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설기도 한 그 무표정한 얼굴에 이제는 진심 어린 미소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지난 시간 동안 걱정으로 가득 찼던 내 얼굴에게 이제는 미소와 희망을 선물하자. 더 이상 주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자. 열심히 삶을 걸어온 내 얼굴에게 정말 고마웠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자.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이 소중한 얼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쓰리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가장 좋아했던 취미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두 번째로 진심으로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에 떠나보자. 세 번째로 신발은 좀 더 좋은 것으로 투자해보자. 네 번째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보자. 다섯 번째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용서하자. 그 후에야 나 자신이 편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며 나 자신에게 특별한 음식을 선물하자. 일곱 번째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사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외치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살았던 간에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길 바라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머나먼 여정을 떠날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제 자신에게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겨보려 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잊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제 얼굴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얼굴입니다. 이 얼굴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사는 동안 인생을 충분히 즐기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살며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병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운명은 하늘에 맡기며 마음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에 관한 일은 지켜만 보며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세요.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잘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의 흐름을 받아들이세요. 시간이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합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부족함 속에서도 잘 자라났던 기억이 있지만 부모님의 역할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 부모로서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네요. 부모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키고 자신이 힘들더라도 자식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어 하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가끔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과는 대조적으로 자녀는 때때로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이런 미묘한 감정 모두 공감하시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한 감정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부모나 자식 또는 형제 때문에 오히려 남보다 더 불편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자식 문제에 관해 들으면 저 자신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일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마치 자랑인 듯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식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마치 자신의 인생인 것처럼 여기며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족끼리 자주 만나는 것은 좋지만 때때로 서로에게 거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만나다 보면 사소한 일조차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다툼을 피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만날 때마다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타인처럼 대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건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하면 가정의 작은 문제도 그리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때 그저 타인이라는 생각을 통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도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견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받으면서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각 개인의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완벽히 나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나 자신과 똑같다고 여기는 것이 많은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물론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나와 완전히 같은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의 경계와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깝거나 밀접한 관계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로가 상대방의 품 안에서 가시에 찔린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나 자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켜야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가 말했듯이 잘못된 부모를 사랑하려는 노력은 종종 공허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게 모르게 실수와 잘못을 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것이야말로 상대방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를 통해 나 역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그 어떤 관계든 현대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부모의 신장이라고 표현한 영화 주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자식은 소중하지만 그들을 내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5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기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존재와 그들이 쏟는 노력과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당연하게 대하다 보면 종종 그들의 노력을 알아채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면 좀 더 열심히 했어야지라고 말하기보다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한 노력을 인정하며 네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을 건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인정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이별 준비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남의 이유는 언젠가 찾아올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결국 자녀가 성장해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가족은 끊을 수 없는 빛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요. 건강한 가족관계란 자녀와의 아름다운 이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경계 지키기. 가족 사이에서는 특히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그어진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의 경계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경계를 무시한다면 그건 일종의 폭력일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진짜 폭력일지도요.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함께할 사이이고 그 사이가 서로 배려로 가득 찰 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와 간섭의 벽을 허물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려면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간섭과 조언의 차이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죠. 간섭은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고 조언은 그들이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섭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섭하기 전에
내 태도가 과연 옳은지 잠시 심호흡하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달아보세요. 가족 안에서도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조언이라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간섭으로 느낄 수 있죠. 조언은 동료나 친구 같은 또래 간에서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족에게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부터라도 연습해 봅시다. 가장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들을 아끼지 맙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축복을 선물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숙면을 취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마음에 깊이 남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혼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독을 즐기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 또 어떤 이는 오랜 여정을 끝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든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마치 주어진 배역을 충실히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해진 각본에 따라 사는 연습이 때로는 우리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익숙해진 역할에 매여 살아가며 진정한 자유를 마주했을 때 오히려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자녀와 배우자,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나를 나만큼 사랑해줄까요?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은요? 스스로가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세요. 깊은 밤 기차에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아요. 고독은 우리의 생각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생각들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합니다. 지금껏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주세요. 또한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내 삶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스러운 이웃들을 돌보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자. 이제는 충분히 노력했으니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괜찮다.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위로해주자. 정말 고생 많았다.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나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과 용기를 전해주자. 내 안의 욕심과 미숙함조차 넓은 마음으로 감싸 안고 이해해주자. 가끔은 거울 속의 나를 마주보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멀리하게 된 내 얼굴. 오늘은 정면으로 마주하자. 10년, 20년, 3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의 얼굴을 세세히 살펴보자. 주름 속에는 세월의 흔적과 기쁨, 그리고 이별과 망각의 시간이 깃들어 있다. 그동안 별로 돌보지 못했던 내 얼굴, 이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대화해보자. 언제 이렇게 많은 주름이 생겼을까?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언제부턴가 내 피부는 마치 떨어지는 꽃잎처럼 갈색빛을 띠게 되었다. 거울 속 얼굴에는 한때 신혼의 설렘과 싱그러움이 가득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였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런 얼굴이었고,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며 애쓰던 그런 부모였다. 예기치 않게 부모님과의 이별을 맞이할 때 그 슬픔에 눈물 흘리던 모습도 떠오른다. 이제는 그때의 부모님 얼굴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거울을 마주한다. 낯설게 변한 이 무표정한 얼굴에 이제는 진정한 미소를 선물하고 싶다. 지난 세월 동안 걱정과 근심으로 지쳐간 내 얼굴을 이제는 웃음과 희망으로 채우고 싶다. 주름살은 더 이상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자. 수많은 시간을 함께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니 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했던 편안한 잠자리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꿈의 여행지로 지금 당장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항상 신던 것보다 조금 더 비싼 신발에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발걸음이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네 번째,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친구에게 지금 전화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세요. 다섯 번째, 아직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앙금이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명성 높은 맛집을 찾아가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물하세요. 일곱 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세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난 시간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더 이상 낯설어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친밀하게 지내세요. 언젠가 영원한 안식으로 떠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라고 마음 깊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내 얼굴을 사랑해 라고 다짐하고 그로부터 행동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소중한 사람이란 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 자신의 얼굴을 사랑합니다. 이 얼굴은 한평생 기쁨과 슬픔, 웃음을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인생을 만끽하세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몸이 허락할 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주저하지 말고 타인의 평가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법입니다.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되 마음의 주인은 오롯이 당신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의 일에는 가볍게 눈길만 주고 조언은 꼭 신중히 하세요.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잘 대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생로병사의 여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